안녕하세요. 한국수맥연구소 남기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야외로 나가서 그 수맥 탐사와 그 요령 여러 가지 이런지 자세라든가 해서 두루 좀 살펴보려 했는데, 날씨가 워낙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는 날이라 이렇게 머뭇거리고 결국 나가지는 못하고 실내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좀 몇 해 지난 얘기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K모 씨가 이제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인이 원인 모를 질병이 있어서 한방과 양방 모두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크다는 병원을 5군데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는 데마다 현대의학으로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제 그거 이상은 답을 못 들은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제 판단을 내려서 중국의 이제 북경에 가장 유명하다는 한방병원까지 예약을 해놓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밤중으로 경기도 이제 성남으로 불려갔습니다. 가서 집안의 수맥을 살펴보니까 침대에 수맥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옮기고 나서 잠시 부인의 몸을 기로 이제 진단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놀랍게도 친정 부모님의 이제 그 합장묘지에 물이 차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었고, 그거로 인해서 이 환자에게, 딸에게 도움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했더니 이제 가족들이 난감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 환자의 시아버님이 저의 이제 세례 대부 되십니다. 그 대부님은 어찌나 믿음이 좋으신지 80이 넘은 연세에도 시골 성당에서 평신도 회장을 맡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랬던 대부님이시기에 대자연 나의 말을 이거를 과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 고민이 크셨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 부인한테 어떤 증세가 있었기에 현대의학이 포기를 했을까? 이 부인은, 젊은 부인이 한두 시간 간격으로 뇌의 위치가 조금씩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뇌가 이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조금 이동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눈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떨면서 이제 혼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병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 저희 대부님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참 제 말을 고심고심하다가 그러면은 허실수로 사실이든 아니든 우선 묘지를 한번 그럼 감정을 해봐라. 그래서 날짜를 3일 후로 잡아갖고 감정을 하러 갔습니다. 간 곳이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인데, 그 동네에 가니까 저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그 인천 김성수 씨 생가가 있는 동네입니다. 바로 그 김성수 씨 생가 뒷산인데, 그 산이 아직도 이제 그 자손들 소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천 선생님이 이거 참 후하게도 힘을 쏟았지만은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묘자리도 내주시고 아주 덕을 많이 쌓았다고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묘지를 감정해 보니까 역시 부인의 몸에서 감지되었던 대로 엄마 아버지의 합장묘지에 2개의 수맥이 이제 이 머리 부분에 십자로 교체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것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이 들었고 가족들한테 제가 확신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장 날짜도 이제 잡았던 겁니다. 이렇게 한 2달 정도 흐른 다음에 묘지를 이장하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를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제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제가 차에 오르니까 놀랍게도 그 환자가 의자를 뒤로 젖히고 거기에 누워서 온 거예요. 날씨도 춥고 간간히 눈발도 내리는데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굳이 고집을 피우고 간다고 해서 왔는데 그 얘기는 3살 때 엄마 아버지가 다 그때 한꺼번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뼈라도 보고 싶다고 엄마 아버지 뼈라도 본다고 때를 써서 할 수 없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는 출발이 됐고 호남고속도로를 들어서니까 이게 이제 비가 좀 내리던 게 진눈가의 비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도착하니까 이제 진눈깨비가 어느 정도 좀 먹긴 했는데 이 환자를 부축을 해서 이제 차에서 내린 다음에 그 마침 김성수 씨 생가 바로 옆집에 그 당숙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당숙네 집에 가서 좀 누워 있으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굳이 간다고 막 우겨요. 뼈를 꼭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쪽에서 부축해가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뭐 산에는 그때 이제 2월 초순이니까 여기저기 잔설이 허옇게 이제 막 쌓여 있었는데 길도 미끄럽지만은 덤불이 막 얼기설키 얽혀 있고 또 나뭇가지들이 막 이제 축축 늘어져서 가로막고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산으로 올라갔는데 역시 또 포크레인도 빙빙 돌아서 한참 만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봉분을 벌써 이제 포크레인 한 삽을 푹 퍼제끼니까 그 봉분 안에서 겨울잠 자던 뱀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날씨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이 도망가던 뱀들이 금방 추위에 기력을 잃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뱀 죽이지 말라 해서 뱀들을 이제 잡아서 흙에다 다른 이제 주변에다 흙을 파고 묻어 주었지요. 이렇게 하고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그날 그렇게 뼈가 새카만 마치 먹물에 묻혀놓은 것 같이 검은 이 유골은 또 처음 봤습니다. 나이른 수위에다가 또 나무 뿌리까지 얼기설기 설켜 막 옥매여서 있는데 물은 줄줄 막 또 이제 이 뼈에서 흘러내리지. 이런 뼈를 수습을 하고 있는데 저만치 한 7, 8m 되는 떨어진 자리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다 환자를 뉘어놨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환자가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이제 접하는 엄마 아버지의 그 참담한 유골이 그걸 보면서 참 눈물이 이제 앞을 가렸던 거죠. 가족들은 그 아픈 환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보고서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 이제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펄떡 일어나더니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러고 나도 놀래서 이제 쫓아가서 부축기로 하니까 자기를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박수를 치고 발짝발짝 막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들 이제 어리둥절하고 막 당황을 했죠. 한참을 막 그러던 환자가
엄마 아버지 뼈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이제 쏟아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뭔가 시원한 것 같으면서 뜨거운 듯 뭐 이런 불덩어리 같은 게 자기한테 확 날라오더니 자기 머리하고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환자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깜짝 놀라갖고 막 비몽사몽 상태에서 몸을 흔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다 보니까 어딘가 이제 이 아파야 할 머리도 안 아프고 몸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을 더 흔들어 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런 증세가 하나도 아픈 증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병 났다고 막 좋아서 이제 펄펄 뛰었던 거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현장에 오지 못한 그 시부모님들하고 친척, 친지들한테 막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나 병 났다고 막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환자도 그렇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참 얼마나 놀랍고 심부렸을까요?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작업도 이제 오래 지연됐는데 이때나 저때나 이제 산에서 쓰러질까 염려했던 부인이 장장 5시간을 산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프다 소리도 않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 막 거둔다고 잔디도 나르고 또 음식도 막 날라다 주고 그래 했습니다. 이렇게 어스름할 즈음에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아무 부축 없이 혼자서 산을 내려왔고 산에서 내려오더니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나 차 운전해 본 지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갈 때는 내가 운전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키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할 일 앞으로 많은데 아직은 안 된다고 키를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집안이 다시 이제 평범한 가정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려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미신으로 치부하고 무조건 믿지 않으려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입니다. 많이 배운 고학력자일수록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높고 또한 현대의학에 물들여진 많은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이것을 무시를 합니다. 최첨단 장비를 갖고 밝혀내지도 치료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과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연구하는 이러한 것이 서로 병행돼서 서로 노력을 할 때 분명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유용한 치유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 뒤 부인을 한동안 못 봤다가 한 7년 뒤에 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그 대부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을 찾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나를 발견한 그 환자가 지금은 아니죠. 쫓아오더니 저를 부둥켜 안고 이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을 또 친정 가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구원을 했던 것이죠. 이렇듯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욱 광범위하고 넓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분명 이 사회에는 뜻하지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또 조금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날씨 관계로 이 이야기를 되짚어보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도 눌러주셔서 저희 이 동영상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